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종교범죄 대책협의회, 종교범죄 대책협의회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종교범죄 예방 운동을 하자. 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시간이 가면서 종교범죄 예방 강사도 양성을 하고 종교범죄 피해 상담사도 양성을 하자. 네, 이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범죄에 대한 예방과 더불어서 종교범죄에 대한 피해자 상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교범죄 예방법, 네, 종교범죄 예방법을 정치인들한테 계속 홍보를 하자, 이런 말씀을 좀 나눴고요. 그 다음에 종교범죄 피해자, 네, 피해자 지원법. 그래서 종교범죄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태원 참사 일어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상담 심리 지원을 했어요. 이것처럼 종교범죄 피해자들은 이거 엄청납니다. 이거 사회로 복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종교범죄 피해자분들을 사회 복귀하고 그 심리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심리 치료, 심리 상담이. 그래서 종교 피해자 지원법, 네, 지원법의 핵심은 이분들을 상담을 해주고 이게 심리 치유를 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게 이태원 참사, 이것도 하나의 종교 참사예요. 종교 참사. 네,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논의했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전개하게 되면은 종교범죄 가중처벌법. 종교범죄는 가중처벌해야 된다. 왜냐하면 영혼을 훔치는 거거든요. 영혼을 강탈하는 거거든요. 네, 영혼을 약탈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사람들이 당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종교 그 맹신도 광신도들 하는 걸 보십시오. 뭐 집단으로 그냥 상황을 만들어서 한 사람을 인생을 그냥 망가뜨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의문사 같은 게 발생되기도 하죠. 의문사. 그래서 이 의문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조사를 의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경찰, 검찰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해나가자. 이런 말씀들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종교범죄 예방법, 네, 그리고 종교범죄 가중처벌법, 그리고 종교범죄 피해자 지원법, 네, 이것을 묶어가지고 이제 종교범죄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종교범죄 기본법, 그리고 종교 이 범죄, 종교범죄 집단, 네, 집단에 대한 이 규제가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종교 범죄 집단, 네, 그러니까 종교 범죄 집단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범죄 이런 문제들이 접수가 되면은 강제 수사를 해야 돼요. 강제 수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들이 은폐되어 있거든요. 어떤 뭐 산속에 들어가 있다든지 또 자기들만의 신앙촌을 꾸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조기에 개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종교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아동 학대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이렇게 개입을 하잖아요. 개입하는 시스템이 있는 것처럼 종교 범죄 문제가 접수가 되면은 이거는 빠르게 개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범죄 집단에 대한 종교범죄 집단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종교범죄 집단 규제법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종교범죄 집단에 대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규제할 수 있는 그래서 종교범죄가 발생된다 그러면은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의문사가 막 일어나고 집단 자살도 막 벌어지고 나중에 뒷북 쳐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종교범죄 피해자분들이 종교범죄에 노출되고 나서 사회로 복귀하지 못하고 또 다른 종교 집단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이비 종교들도 보면은 사이비 종교 교주가 망했다. 그러면 그 중에 또 다른 자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신이다 하면서 그 신도들을 다시 또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 반사회적인 종교, 사이비 종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중독되는 거예요. 중독. 사이비 종교에 중독되는 겁니다. 마약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고 담배에 중독되는 것처럼 이 사이비 종교에 중독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주가 굉장히 희망 고문을 잘하거든요. 희망 고문하죠. 거기에다가 계속 신비 체험이랍시고 사기질을 하죠. 그러니까 이 종교 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중 처벌을 해야 한다. 종교 사기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종교 사기 피해자들이 계속 그 신비 체험이라든지 각종 자극적인 극단적인 그러한 속임수 속에서 중독이 돼서 일상생활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세뇌는 세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세뇌가 더 나아가서는 중독을 시킨다라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많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반영해가지고 저희들도 앞으로 뭐 정치권이라든지 사회 곳곳에 이 종교범죄를 알리고 그래서 종교범죄 피해자 지원법, 종교범죄 예방법, 종교범죄 가중처벌법, 네, 이 부분을 계속 알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범죄 예방에는 신속 대응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신속 대응. 그래서 제보가 들어왔다. 여기서 뭐 종교 범죄가 발생되고 있다. 종교 사기가 또 전개가 되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신속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피해자들을 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라는 것이 도덕과 윤리를 벗어날 수 없어요. 도덕과 윤리와 상식을 벗어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덕과 윤리와 상식을 벗어나서 그 종교 내부에서 성범죄가 발생된다든지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액의 헌금,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종교 상수를 부린다든지 종교 장사꾼이죠. 그거는 종교 장사꾼. 이럴 경우에는 신속 대응해가지고 조사팀들이 들어가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나라의 종교 범죄가 발붙이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고 종교는 자유야, 종교는 치외법권이야, 뭐 이런 개념이 들어가다 보면은 그 속에서 엄청난 종교 피해자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는 상식과 도덕과 규범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이 사무실에 또 엄청난 일이 벌어져가지고 네, 지금 컴퓨터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아주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장소를 옮겨서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해를 바라고요. 네, 그리고 네이버 밴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이버 밴드를 많이 활용을 해주시고요. 오늘 또 의견 중에 이 유튜브가 자꾸 좀 편파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죠. 뭐 성명을 뭐 변형해서 불렀다, 뭐 이런 등등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러한 일들로 뭐 유튜브 채널이 자꾸 폭파되고 또 정체불명의 인간들, 그러한 인간들은 그거를 악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TV라든지 카카오 TV도 이제 활용하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의견들도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야겠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종교범죄 대책 협의회 그 밴드를 만들었죠. 네이버 밴드. 네이버 밴드에 들어오셔서 거기에 종교범죄 관련 기사
기사 나온 거를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그 주소를 올려놓으면은 우리가 타고 들어가서 볼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 네, 그리고 각종 영상, 유튜브라든지 TV 뉴스에 나온 종교범죄 관련 그런 것들을 자꾸 올려주시면은 많은 분들이 또 그걸 보고 참여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박경재 회장님 그 전화번호를 공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연락하셔가지고 진지하게 상담을 하시고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네, 뭐 혹시 이제 뭐 스파이들이 스며들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도 하는데 우리가 당당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뭐 그거 큰 문제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문제 해결에 나서는데 전개를 투명하게 전개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또 뭐 어떤 분들은 공동대표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문위원, 고문 참여하실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뭐 또 대외협력위원장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분야 있죠. 뭐 정책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다양하게 참여하실 수 있고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직책보다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공동대표라든지 상임대표 이런 분들은 좀 방향을 제시하고 발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맞는 게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전략위원장을 맡겠다 제가 그렇게 자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직책직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뭐 저도 뭐 그냥 일반 평의원으로 활동하면 좋겠는데 초기 단계에 누구든 이거 뭐 평의원이 아닌 담당을 해야죠. 누구든 뭔가 하나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이번에 뭐 사무총장, 뭐 사무국장, 상임대표, 자문위원, 또 전략위원장 이런 직책을 맡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그리고 나서는 앞으로는 이제 다양한 분들이 2차, 3차를 통해서 계속 영입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한국에 문제가 되는 이 종교 범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